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가상화폐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저도 다루기 좀 많이 좀 껄끄러운,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거 화폐라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실체가 없는 거잖아.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게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야? 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하고, 이거는 그냥 투기판 아니냐, 뭐 돈놀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화폐라고 하는 건 국가 권력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가상화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가상화폐라고 하면 화폐라는 그 자체를 의미가 아니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저거 버블 아닌가, 이런 식의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뭐 가격이 높다 낮다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 뭐냐면 화폐도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화폐를 시장이 결정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는 그냥 한국은행권이라고 정부가 강제로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아니 나는 그거 말고 금 주세요 해도 금 안 주고 종이를 주죠. 10,000원 종이를 줍니다. 10,000원어치 금 주세요. 안 통하는 것이죠. 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죠.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런 화폐가 존재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런 화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라틴어로 fiat money라고 이야기를 하죠. fiat money. 뭐 불환지폐, 명목화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이 fiat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에서 fiat 말고 그거는 이제 약자고, fiat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로 let i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창세기 유명한 표현이 있죠. 빛이 있으라. 그것도 라틴어로 보면 fiat lux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으라. 화폐. 그러니까 무에서 만들어진 화폐. 그냥 국가가 이걸 화폐라고 해서 그냥 화폐가 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화폐는 기본적으로 피아트 만입니다. 그냥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폐죠. 근데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폐가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왔느냐, 지금 하나의 화폐,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아트 마니까지 왔느냐를 미국의 역사를 갖고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화폐도 시장이 결정한다. 어떤 화폐를 쓸 것인가를 시장이 결정한다의 핵심은, 그레샴이라는 영국 사람이 뭐 옛날에 엘리자베스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구축한다가 뭐냐면 몰아낸다라는 뜻이 몰아낸다. 나쁜 것이 좋은 거를 몰아낸다.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걸 갖고 이게 미국의 화폐가 박혀온 역사를 한번 보죠.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미국은 어떤 화폐 제도를 썼느냐면, 흔히 이걸 이제 복본위제라고 하거든요. 금과 은 둘 다 화폐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구든 금덩어리를 주조국에 갖고 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폐공사, 누구든 금덩어리를 조폐공사 주조국에 가지고 오면 그걸로 금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도안을 갖고 그 도안에 따라서 금화를 찍어서 줍니다. 은을 갖고 와도 은화를 찍어서 줍니다.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은 15에 금 1, 15대 1로 딱 정해놓고, 그게 자유롭게 주주하도록 해놓은 그 법을 그게 1792년에 화폐 주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이니지 액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미국은 복본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실제로 금과 은의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15대 1로 딱 정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금과 은의 가격이 15대 1보다 조금 높았어요. 16대 1까지는 안 갔지만 15대 1보다 좀 높았습니다. 근데 15대 1로 정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금을 가져가서 금화를 만드는 바보인 거죠. 은화가 훨씬 더 비싸게 주조국이 사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은화보다 주조국에 가져가면 훨씬 더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금 하나를 얻으려고 그러면 은을 금 1g에 대해서 은 15g보다 더 줘야 되는데, 주조국에 가면 15g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화가 사라져버리고 다 은만 가져가가지고 은화만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미국의, 그래서 사실 복본위제로 시작을 했지만 시장에 의해서 금화는 사라지고 은화만 돌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은본위제 세상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복본위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 또 하나 지폐도 은행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지폐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폐도 유통이 됐고 세 개가 유통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뭐 그때 그런데 지금처럼 광범하게 지폐가 쓰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은본위제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은본위제였을까요? 시장이 그렇게 정한 거죠. 비싼 금화는 안 쓰고 싼 은화를 쓰면서 시장이 화폐를 선택을 했습니다. 1830년대 와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서민적인 이미지의 대통령이죠. 그리고 굉장히 좀 다혈질이었던가 봐요. 평생 뭐 총 들고 하는 결투를 몇 번 했다더라. 대통령일 때도 한번 암살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몸에 총알이 박혀 있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결투하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의 그 당시 존재했던 중앙은행을 없애버렸어요. 중앙은행은 농민을 위한, 미국의 서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다. 중앙은행은 거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위한 것이다. 마치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했던 사람들이 야, 금융을 왜 도와주냐? 월스트리트를 국가가 왜 도와주냐? 얘들은 1%에 불과하고 우리는 99%인데 메인스트리트를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왜 월스트리트 도와주냐고 난리가 났던 것과 비슷하게, 그럼 중앙은행 없애면서 그때 이제 금하고 은 비율을 16대 1로 바꿨대요. 근데 은하고 금 비율은 그 당시에 15대 1이 조금 넘은 게 시장 가격이었는데 이걸 16대 1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은을 갖고 가가지고 은을 주재국에 주고 은하를 만들면 이제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가 사라져 버립니다. 금화가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금본위제로 들어갑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그 지폐를 만들어내는 중앙은행을 없애면서 사실상 금본위제로 만들어서 지금도 미국의 보수의 일부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사진을 이제 백악관에 걸기도 했고 굉장히 서민적인 대통령이면서 좀 다혈질이기도 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돈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구조를 없애버리고 금 중심으로 미국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국가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더 금에 유리하게, 금이 비싸도록 만들어집니다. 금이 더 싸도록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금본위제, 자연스럽게 금본위제가 금이 화폐가 되도록 했습니다. 은이 화폐다가 금이 화폐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은광이 발견이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소요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있죠. 마크 트웨인이 은광에 투자했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기 서부에 가서 어마어마한 저택을 지어놓고 매일 파티를 열고, 우리가 이제 위대한 개츠비 소설 영화도 보시면 매일매일 파티를 열잖아요. 그것처럼 화려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1872년이 되면 새로운 화폐 주조법이 나옵니다. 새로운 화폐 주조법이 나오는데 이 화폐 주조법에서 사실상 은화를 화폐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립니다. 은광에서 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는. 근데 이걸 이제 화폐를 못 쓰게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화폐가 시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법을 만드는가에 따라서도, 그래서 교환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선택을 하는 그런 건데, 근데 톰 소요 모험 썼던 마크 트웨인도 은광에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가 이게 이제 몇 가지 법에 의해서 막히면서 완전히 파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마크 트웨인이 파산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마크 트웨인의 그 훌륭한 문학 작품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크 트웨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문학 작품들을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은광은 계속 미국 그 대륙에서 은광은 계속 발견되고, 근데 은이 화폐로 안 쓰니까 이 은이 어디로 갔냐면 당시에 중국이 은본위제였거든요. 중국으로 다 흘러들어가. 중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은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돈이 흔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물론 뭐 중국이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뭐 아편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쇠퇴양길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만, 그거 빼고 경제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중국이 은본위제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게 중국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영국 1820년 나폴레옹 전쟁 끝나자마자 금본위제를 하거든요. 미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34년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금본위제가 사실상 만들어져 버려요. 근데 금은 잘 안 나왔거든요. 금은 그 이전에 스페인이 중남미를 약탈하면서 유럽에 한번 금이 엄청나게 공급이 됐고, 그래서 엘리자베트 1세 여왕 시절에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한번 경험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 국가들이 쓰던 화폐는 가치가 안정돼 있었는데 중국은 은본위제 국가였고, 근데 은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중앙은행이 화폐를 마구 찍어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화폐가 너무 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물건값 다 올라가고 서민 생활은 현저하게 악화가 되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흔해져 버리면 그냥 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령 근데 숭웅빈이 쓴 화폐 전장에 보면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은본위제를 갖고 있어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금본위처럼 되고, 근데 이제 은광이 계속 나오니까 금본위제는 어떻습니까? 금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폐가 공급은 얼마 없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산물도 계속 양이 증가하고 뭐 물건들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금본위제 버리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얼마 없고 물건이 계속 늘어나니까 농산물 가격이 한 번씩 폭락을 하는 거죠. 농민들이 이래서는 못 살겠다. 돈 좀 늘려라. 이러는 것이죠. 이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못 살겠다. 돈 좀 늘려라. 은화로 바꾸자. 다시. 금화 버리고 은화로 바꾸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지 마법사. 도로시가 어느 날 어떤 이상한 바람에 의해서 이상한 나라로 가죠. 거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합니다. 근데 왜 오지 마법사일까요? 오즈의 마법사. 오즈. 오쥐거든요. 오쥐. 트로이 온스. 온스라는 표현 아시죠? 그러니까 온스라고 하면 28.3g? 그게 이제 1온스인데 그 온스를 대문자 오자에다가 이 Z자를 씁니다. 우리가 금이라고 이야기하면 트로이 온스를 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오자에다가 Z자 소문자를 쓰죠. 요거는 31.1g 정도가 나옵니다. 오즈의 마법사. 요거 돈에 대한 이야기,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그 도로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합니까? 뭐 저기 겁 많은 사자 뭐 그런 뭐 허수아비 이렇게 같이 그 허수아비는 농민들 이야기예요. 불쌍한 농민들 구원을 해야 되고 도로시는 고향으로 돌아야 돼. 근데 이제 마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금길을 따라서 에메랄드 성에 가면 거기 마법사가 있는데 그 마법사가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금길을 따라서 에메랄드 더 기금속으로 가요. 금의 해법이 있다. 라고 해서 도로시가 금길을 따라서 에메랄드 성을 갔는데 그 마법사는 자기 모른대요. 자기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알려줍니다. 도로시가 그 당시에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 오지 마법사가 그 동네도 은이 흔했대요. 그래서 은구두를 신고 있었거든요. 도로시가. 그 네가 신고 있는 은구두를 뒷굽을 툭툭 2번 치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진짜 은구두 툭툭 치니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이게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게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사이 정면 충돌했는데 금본위제 하지 말고 은본위제로 넘어가자. 농민들 농산물 가격이 계속 폭락을 하고 농민들이 못 살겠다. 제발 좀 돈 좀 늘려서 농산물 가격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농민층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쪽하고의 싸움이 굉장히 컸었죠. 거기서 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책은 뭐냐면 금으로 가서 귀금속, 에메랄드 가봤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은본위제로 갑시다. 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 구호, 선거 아젠다를 담고 있는 동화였습니다. 사실상 동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한테 은본위제를 지지해 달라라는 그런 정치적인 선전물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동화로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화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는 것이 치열한.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1840년, 30년대 대공황 직후에 이걸 다 이제 금하고 은을 화폐로 쓰는 것을 국내에서는 금지시켜버리고 1871년에는 국제적으로도 달러와 금과의 태환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이화폐는, 그 전에 종이화폐는 금이나 은하고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걸 피에트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있으라라고 해서 있는 화폐예요. 뭐 어디 뭐 저기 뭐가 있는 건 아니다 말이죠. 자, 지금 그렇습니다.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몇몇 회사들이 이걸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일종의 복본위제로 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령 미국 같으면 US 달러하고 뭐 저기 코인이 있어요. 이걸로 결제할 수도 있고 이걸로 결제할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금과 은의 시세에 따라서 주조가 달라졌듯이 US 달러하고 비트코인 중에서 그때그때 시세에 어느 걸로 내가 사는 게 테슬라를 더 싸게 사는 걸까? 이걸로 살 수도 있고 저걸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시장이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싸네. 그러면 그것만 쓰게 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금과 은 중에서 싼 걸로 사람들은 화폐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으로 내가 사는 게 US 달러로 사는 것보다 싸겠다. 라는 시장 가격이 만들어지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사고, 비트코인이 사는 것보다 내가 US 달러로 사는 게 싸네. 그러면 비트코인 안 쓰고 US 달러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월스트리트조차도 이걸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갈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대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느냐면 중국은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고 있죠. 흔히 센트럴 뱅크가, 중앙은행이 디지털 커런시를 만든다고 해서 이걸 CBDC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의 피아트 마니하고 같은 거예요. 피아트 마니하고. 한 개만 존재합니다. 중앙은행이 있으라라고 해서 위안화 종이 지폐가 존재하고 CBDC가 존재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아트 마니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가는데, 디지털 커런시로 중국은 그렇게 가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미국은 애초에 그렇다시피 얘들은 복본위제, 시장이 선택하게 하자. 물론 정치 권력이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긴 하지만, 그 1800년대 후반에 18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은광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은광 개발이 안 됐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복본위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금은 본위제일지도 몰라요. 근데 화폐가 되기에는 은하가 너무 많이 풀려버린 거죠. 금본위제는 왜 없어졌느냐? 화폐라고 하기에는 금이 너무 채굴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화폐는 어느 정도 경제나 인구의 성장에 따라서 양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은은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화폐로서의 자격을 잃었고, 금은 안 늘어나요. 화폐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피아트 마니가 점령한 상황인데, 이 자리에 또 다른 화폐가 들어와서 경쟁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경쟁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누가 화폐의 지위를 얻을 것이냐? 최종적으로. 그건 우리 모르죠. 하지만 그것도 시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뭐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런 일에 따라서 가격이 출렁출렁하는 일이 있겠지만, 결국은 어느 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쁜 이야기입니다. 이게 쓰레기가 범람한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써요. 근데 화폐로서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결국 화폐로 쓰인다라는, 비싼 걸 화폐로 쓰면
괜히 그거 의미 없잖아요. 그죠? 화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거기도 한데 그걸 굳이 비싼 걸 쓰는 것보다 싼 거 쓰면 좋은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누가 화폐의 지위를 얻을 것이냐. 이거는 한번 해보자. 시장에서 한번 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를 이것도 하나의 화폐 영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근데 굳이 중국에서 CBDC가 안 나왔으면 굳이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는 않았을 건데 중국에서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니까 미국으로서도 이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헌법의 정신, 자유의 정신에 입각해서 디지털 커런시를 내려고 하는데 중국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중앙은행권 해가지고 1달러, 뭐 10달러 찍어내지를 디지털 커런시로 찍어내면 이건 뭔가 미국의 정신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디지털 커런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번 이걸 이것저것 한번 다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면 시장에 선택하겠지 뭐. 자유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선택하게 될 거야. 물론 그 과정에서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마크 트웨인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시장이다.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자유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